새로우시라고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극적이고 매출과 돈으로만 판단되는 직업만 소개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평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삶을 지탱해주는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 그 직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저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단 한 번 생각조차 안 해보고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도로 차선 도색 작업입니다. 종종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차선을 막아두고 도색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 현업에 계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군산에서 지금 차선 도색 업체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채용건설, 동안건설 대표 오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국토관리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일을 시작한 게 8년 정도 되었고 2020년도에 법인회사를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들었던 생소한 직업 같은데 혹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보통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차선 도색입니다. 말 그대로 차선, 그리고 차선 안에 있는 문자, 기호, 그리고 색깔 유도선, 분홍색, 초록색 페인트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뵀어요. 많이 뵀고 분홍색, 초록 색깔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 일을 사실 하게 된 게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이제 알바비를 벌기 위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일을 하셨고 사장님이십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일을 1년 정도밖에 못하고 힘들었어요. 너무 출장 업무도 너무 많고 이제 어린 나이에 놀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컸었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만 하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또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는 다시 들어와서 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일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잘하고 싶고 돈도 좀 더 벌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욕심이 생겨서 일을 계속 하고 기술을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남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현장을 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그게 너무 보람이 차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대학교는 혹시 어디 나오셨나요? 저는 한남대학교 이제 토목과를 1년을 재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알바는 그때 하고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들어간 거죠. 네. 직원으로. 그러면 그 토목과에서 배운 뭐 이론이나 기술들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일이었네요. 예, 이게 자격증으로는 토목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차선 도색에 있는 모든 그 업무를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차선 도색에 관련된 자격증은 없어요. 대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현장에서 쓰인 것들은 거의 없겠네요. 예, 실제로는 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현장에서 접목시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업을 직업으로 하려면 밟아야 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혹시 있나요? 따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은 따로 없는데 건축 도장 자격증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부, 외부에 페인트 도색을 하는 도장 자격증이에요. 이제 그거랑 저희 차선 도색 자격증이랑 지금 똑같이 인정되긴 해요. 근데 전문적으로 차선 도색하는 사람들이 따는 자격증은 아니고 아직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 그 자격증만 따면은 실적이나 경력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배우신 분들이나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뭐 수당이 또 올라가거나 이런 혜택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크게 안 변하는데 나중에 좀 많이 빚을 발해요. 이제 점점 경력도 올라가고 본인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월급도 애초에 좀 많이 달라지겠죠, 나중에는. 기술직인 거네요, 어쩌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선 도색은 기술 배울 곳이 혹시 있나요? 저희는 따로 어디서 기술을 배우지를 못해요.
누가 이게 그 회사에서 알려주는 거 제외하고는 어디 학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학교 이런 시스템도 아예 없고요. 진짜 회사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전문가한테, 기술자한테 배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럼 엄청 폐쇄적이고 어쩌면 이게 계속 기업들이 대물림을 해줄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이건 또 어쩌면 블루오션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제가 그거를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죠. 차선도색의 직업의 장단점이 있으면 현업에 계신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실제로 유입이 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기술을 배워두면은 나중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이 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가 뚫리면은 그 도로 뚫린 곳에는 차선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차선도 내구성이 다 다르면은 무조건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계속 나오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워둔다면 이게 나중 돼서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 돼서는 언젠가는 빛을 발하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연히 도로가 또 뚫리면 도색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들에도 페인트를 재도색해야 할 때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좀 회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1년마다 2년마다 변경해야 되는 주기가 있을까요? 예, 보통 페인트가 종류마다 다 달라요. 좀 대전시 이런 도로 쪽에 하는 거는 2년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이런 곳은 보통 1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속도가 좀 많이 난다 네. 하는 곳은 보통 1년이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시골길이나 이런 시 그런 도로는 2년 안에 보통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새로 뚫리는 도로도 내가 계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도 1년마다, 최소 1, 2년마다 또 바꿔주니까 또 거기도 또 나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물량들을 받쳐낼 수 있는 젊은 분들은 또 많이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에 서울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긴 차선, 8차선이 있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차를 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혹시 노하우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도로공사, 네.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부 그리고 대전시에도 경찰청에서 나오는 그 차단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네. 교통 안전에 대한 차단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어느 도로 그리고 몇 차선 그리고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 차단 방법과 들어가는 안전 장비 용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첨부된 사진을 좀 몇 가지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더 네. 이해하시기 알겠습니다. 편하실 겁니다. 네. 어쩌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에게 페인트 도색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페인트를 혹시 칠하는 기술이나 조합 방법이 또 혹시 있나요? 이제 공사마다 페인트 종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어떤 페인트를 쓰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원래 과거에는 상온형 페인트를 썼었는데 환경적으로 신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작업자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바뀐 게 수용성 페인트, 이게 친환경적으로 바뀌어갖고 물을 타서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바뀌고 있는 게 환경도 챙기면서 내구성까지 있는 그런 페인트를 사용하게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면 페인트를 혹시 잘 칠하는 기술은 또 있나요? 사실 많이 해본 놈이 잘하는 거라고 해서 제 직원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페인트 칠하는 게 그냥 페인트 땅바닥에 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또 일정하게 끝까지 연결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게 기계마다 어떠한 그 기준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보고 어떤 기준점에다가 여기를 맞추고 그거를 진행을 하면은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게. 네. 걸음걸이가 너무 뒤뚱뒤뚱 하지만 않으면은 딱히 그게 사실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알려줘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선 페인트를 잘못 칠하면 그거에 인해서 피해를 받을까봐 겁내는 거죠. 다시 닦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럼 대표님은 잘 칠하시나요? 페인트? 저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럼 경지에 달하신 건 아니신 건가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젊은 나이에 대표님이 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혹은 또 어리신 분들도 같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상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어떠한 고충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년도에 회사를 인수를 하고 대표로서 대우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처음에는 어쨌든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도 저를 대표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대표로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사실 저보다 오래 일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투닥투닥 엄청 많이 했어요. 막 서로 싸우고 욕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그냥 내가 기술을 빨리 배워서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자 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진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럼 대표님의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정직원들은 이제 젊은 층이에요, 다. 일용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래 그 전부터 계속 하시던 분들이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직업 특성상 안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하시는데 안전상의 문제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저희 차선 도색 업계가 어디를 가도 환대받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떤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부, 그리고 특히 경찰청에서도 일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하고 매년 인명피해가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면은 항상 큰 사고입니다, 이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거 뒤에서 아무리 저희가 매뉴얼대로 안전 차단을 해도 졸음운전, 그리고 전방 미주시한 차량이 박아버리면 끝나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인명피해도 워낙 많았고, 대표적으로 제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차에 타 있었습니다. 그때 4차선 도로였는데, 뒤에서 이제 핸드폰 하시는 분이 시속 120km로 한번 박으셔갖고, 한번 폐차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차선도색 일을 하시면서 대표님 혹시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만 꼽자면은 16년도 겨울에서 17년도 겨울로 넘어오면서 개통이 안 된 고속도로인데 이제 준공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고속도로였거든요. 근데 그때 날씨가 워낙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근데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근데 일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전 인원이 다 들어가서 했는데도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자면서 차에서 자고 밥도 그냥 도로에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을 못 끝냈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었고 이제 일 끝나고서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을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일들을 보면 사실 군대도 그렇지만 혹한기, 뭐 화랑훈련 이렇게 힘든 것들만 기억나잖아요. 어쩌면 그 힘든 부분들 때문에 대표님이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장 예민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궁금해 하실 거고 저 사람들은 과연 얼마를 벌까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회사의 매출과 순수익도 한번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회사마다 다르고 그 회사가 뭐 당연히 매년마다 이제 매출이 다르겠지만은 저희가 요번에 해 한 거는 한 7억 가량 되고 있고요. 지금 순수익 같은 경우도 이제 25%에서 30% 정도는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다 다른데 이게 인건비죠, 사실. 그 공사를 받아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면은 그거를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그 안에서 인건비, 시공비, 자재비 다 포함해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회사다. 조금 이제 자기는 장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없으니까 대여를 해서 이제 인건비로 받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인건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일용직 분들과 직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 업계가 굉장히 좁아요. 이분들이 그만두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사정으로 회사 트러블이 생겨서 좀 안 좋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연락이 되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이제 뽑아오고 보통 신입분들은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다 채용을 해서 가르치고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실 분들은 일용직으로 계속 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대에는 인력사무소를 많이 갔어요. 저도 그렇지만 혹시나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채용하진 않으시나요? 인력사무소 분들이 사실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쪽이랑 잘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업무 특성상 출장 업무가 너무 많고 야간에도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들이랑 저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5년 후에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년, 10년 동안 차선 도색 업계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 말했듯이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은 계속 나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직업이 5년 뒤, 10년 뒤가 불확실하다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AI가 도입되면서 직업들이 대체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대표님이 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사람이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AI가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대표님의 꿈이나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하는 차선 도색 일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 불법 하도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이 일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도 뭐 전문적으로 하나 생기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도 유입이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기술자들 다 대우를 받으면서 다른 업종처럼 정당한 수입을 받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자, 오늘 오민호 대표님과 진솔하고 귀중한 인터뷰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종종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대표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때 종종 차선 도색할 때마다 차가 막혀서 짜증냈던 내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처럼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최고의 실력자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범적인 대표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